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FOMC를 관망해보자.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자, 우리가 생각한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쁘게 나올지, 좋게 나올지 잘 모르겠다. 자, 전 세계의 이목이 파월의 입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대충은 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신시켜 줄 것인지, 그리고 6월 달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양적 긴축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코스피의 퍼가 현재 정상적인 수준보다 반토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저평가다라는 평가가 따라와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다 아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피의 퍼가 반토막이 났지만 실질적으로 이 퍼를 결정짓는 부분에서 기업이라든지 시장 자체를 저평가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어떤 업종들은 같이 퍼가 내려갔지만 저평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저평가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가오니까 농사 테마주들이 아주 순환매로 그냥 뺑뺑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료, 뭐 비료, 뭐 팜유,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때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이 상한가 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습니다만, 자, 어떤 얘기들인지 또 전망은 어떤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증시가 살짝은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저녁에 FOMC의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월 5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불안정한 모습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주말장에서 또 바로 변동성에서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벌써 주말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듯이 지금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우지수가 플러스 0.2%, 나스닥이 0.22% 상승으로 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플러스 나왔다가 마이너스 나왔다,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결국에는 보합 마감,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린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상승일 때 장이 마감됐을 뿐이에요. 내려갔을 때 장이 마감됐으면 그냥 마이너스가 나왔겠죠. 그냥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 뉴욕 증시도 방향이 없다,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의 상황만 보면 그런데,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주가가 쭉쭉 내려가다가 지금 하방에 대한 부분들 좀 멈춰졌다는 이야기죠. 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진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뭐 빅 이벤트로서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남아있는 빅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지만 FOMC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 FOMC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 이제 오늘 우리 저녁이죠. 미국은 내일이 되겠지만 오늘 저녁이 되면은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FOMC 5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 인상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된다고 그냥 거의 확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준이 이제 0.5% 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2000년대 이후로 처음인데, 이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0.5 이미 우리가 뭐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고, 뭐 어찌라고 이게 된 부분이라서 0.5를 하든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대차 대조표의 축소, 즉 양적 긴축입니다. 이 양적 긴축을 같이 할 것이냐, 이 얘기죠. 뭐 계획만 발표할 것이냐, 아니면은 5월 달에 그냥 금리 인상 왕창 하면서 같이 양적 긴축 들어갈 것이냐, 이건데, 자, 금리 인상이 빅스텝으로 가면서 이제 그 상승폭이 커지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지금 양적 긴축이 진행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긴축까지 되게 된다면 시장을 압박하는 이런 자금의 어떤 축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그동안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것을 빠른 속도로 축소시키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상태가 좀 된다는 얘기죠. 즉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괜찮은데 생각했다가 갑자기 돈이 쪼들리게 된다라면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나중에 뭐 하반기부터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시장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양적 긴축을 당장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게 되면 시장에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고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콤보로 더해가지고 6월달 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쳤다 이렇게 된다면은 네, 시장이 단기간에 출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는 6월달에 0.75%포인트 상승을 시킬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4년 11월이 마지막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은데 네,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리는 수준들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근데 94년도 수준이었다라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IMF 들어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94년도, 90년도 후반부 지나면서 버블 일어났잖아요. 99년, 2000년 해가지고 IT 버블이 일어났었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IT 버블이 한번 쿵 꺼지면서 2003년도, 4년도쯤 되면서부터 네, 다시 경기 상승세가 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뭐 2000년도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배경적인 요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상을 이런 식으로 크게 땡겨버리게 되면 어쨌건 간에 시장엔 부담이 된다 이런 요소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의 이런 긴축 기대가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시장 많이 안 빠질 거예요. 이미 우리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0.5%포인트 금리 인상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반응 별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향후에 금리 인상 얼마큼 할 것인지 막 이런 거 갖다 끄집어내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다가는 뭐 내년에 금리가 얼마큼 올라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시장을 타격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5월달 FOMC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예상했던 대로 나오면서 그냥 안심을 하게 시켜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보는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연준이 강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아직까지 의견이 팽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연준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네, 연준은 올해 대규모 긴축을 진행하긴 할 것이다. 지금 양적 긴축이 이번에 안 되더라도 하반기 안에는 반드시 될 것이고요. 올해 안에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6월달에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더 낮추거나, 그다음에 양적 긴축을 하반기로 보내는 것, 과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만 된다라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술주들의 반등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만한 그런 건수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금리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거 없겠죠. 미국 증시도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야지만 FOMC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상치 밖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어제처럼 약간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대형주를 붙잡아 놓고 있을 테고요. 또 테마주,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FOMC 기대
기대감을 통해서 뭐 괜찮을 거래요 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환율이 조금 낮춰준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수가 오히려 오늘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변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 상황에 따라서 주말장의 변덕이 커질 수는 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긋하게 오늘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보다도 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의 퍼 이야기입니다. 코스피 퍼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상당히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 퍼와 주식 순자산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들보다도 그 신흥국이라고 하면 이제 이머징 마켓이요, 개발도상국이요. 네, 이런 국가들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됐다. 그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5월 2일 기준으로 네, 코스피의 퍼가 11.1입니다. 11.1이요. 와, 이 정도면 엄청 낮은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6. 근데 이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에 월말, 여름 지나면서부터, 이제, 주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뭐,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점, 5월이면은 주가 많이 안 빠질 때거든요. 그니까, 그때 퍼가 26이었다라면, 지금이 11. 그니까, 26도 조금 높은 편이죠. 저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필요 없는데, 11은 또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 이유가 뭐냐? 기업들의 실적은 증가했는데,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폭 자체가 더 커진 거죠. 주가는 가만히 있고, 이익률만 증가해도 퍼가 낮아지게 될 텐데, 이익은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하락 속도가 더 컸다. 그래서 낙폭이 퍼의 어떤 그 하락을 계속적으로 끄집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PBR 같은 경우도 1.3에서 1.1로 하락했는데 1.1이면은 이것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평가를 내렸을 때, 야, 이게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사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는데, 업종별로 한 번씩 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요, 어쨌건 한국 시장은 저평가되었어. 라는 평가를 내리긴 충분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실적 좋고 주가 떨어졌어. 그럼 땡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퍼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는 아니다. 이게 퍼 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퍼를 잘 분석하는 그런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 퍼에 대한 강의는 성투사의 주식 배우기 코너에 있으니까 또 깨알 홍보를 했죠. 네, 한 분씩 보시면서 퍼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주가가 좀 내려갔다라고 하더라도 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 퍼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니까 무조건 사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증권주들 한번 보세요. 증권주가 이제 퍼가 3.4로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증권주 이야기 좀 들어보면 작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됐죠?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실적이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서 뭐가 됐어요? 저평가 국면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적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이 실적의 하락 속도, 즉 감소 속도와 주가의 하락 속도 중에 뭐가 더 빠를 것이냐, 요걸 가지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면 이 실적이 따라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업의 어떤 주가 수준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에서 딱 멈추면 괜찮긴 한데 그 뒤를 따라오는 게 뭐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주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겠죠. 뭐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적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퍼가 올라가게 돼요. 실적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은 퍼를 증가시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 같은 경우,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낮을 수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퍼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시댕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근데 올해는 장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지금은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는 수준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컸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퍼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떨어졌다면 주가는 멈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익 증가율이 감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주가가 떨어졌든 올라갔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 실적이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죠. 지금 보면 이제 뭐 은행주들이라든지 이런 금융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또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등등등에 대한 뭐 이런 섹터들은 실적이 앞으로 증가할 거예요. 실적이 앞으로 증가할 거고 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건 저평가죠. 즉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려 놓은 기업이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저평가니까 사야 해 라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또 여기다가 배당도 한몫했죠. 배당금이 들어올 때 이 배당금 같은 경우도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하나의 어떤 포지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저평가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다 저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업종들, 작년에 너무 많이 해먹은 종목들, 그 부풀려진 실적 때문에 그때 많이 해먹은 것 때문에 퍼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종목군들은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퍼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주가를 받아줄 만한 이슈가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 당장 어느 정도 포장이 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니다라고 뚜껑을 열고 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퍼가 낮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뭐 퍼가 이제 뭐 높아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익이 증가하지만 주가 상승도 더 빨라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기업 실적의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퍼라는 것이 낮다고 해서 저평가가 아니고 퍼가 더 높다고 해서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것만 꼭 생각하시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퍼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습득하시면 될 것 같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증권주라든지 또는 이제 뭐 진단 키트 같은 그런 기업들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시젠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의 어떤 퍼가 낮다라는 것은 그다지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낮을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더 이제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아니라 이제 그 국면이 이제는 다시 해소가 되면서 고평가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는 꼭 필요하다. 여기는 이제 퍼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게 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농업 테마가 순환매를 하면서 이제 농기계까지 올려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농기계 관련주 TYM이 상한가, 대동기어가 상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대동금속 이런 것들 다 치고 올라갔고요. 자, 트랙터를 제조하는 업체 아세아텍도 9%대 강세. 자, 일단 농사 관련주예요. 농사 관련주인데 이제 비료, 사료, 뭐 팜유,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까지 나온 거죠. 야, 너까지 일로 와. 너도 농사 관련주잖아. 그러면서 끌고 올라가서 이제 주가를 뭐 밀어 올립니다. 일단 뭐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이제 주가 상승에 도화선이 됐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그냥 테마에 엮었다라고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테마는 어차피 계속 순환하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농사 관련 테마가 좀 오래 가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조금 오래 가고는 있습니다. 오래 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까지 갈 일이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농기계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농기계 같은 경우들은요, 이제 뭐 밭을 메거나 뭐 등등등 한다거나 그런 식이긴 한데, 아무리 이제 지금 이 농사 관련 테마가 올라가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에서 파종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두각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곡물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지만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곡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단 생산량을 높여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이제 농사 테마주들이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파종 시기니까 이게 한번 뒤집어 엎고 그래서 안녕 끝. 네. 뭐 이게 작물이 자라고 있는 그 안에 농기계가 들어가서 뭐라 어떻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랙터, 뭐 물론 경운기나 이거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트랙터인데 뭐 이양기는 이제 추수할 때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뛸 만한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죠. 즉 농사 기계까지 끌고 들어와서 올라간 것은 조금 심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었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상한가는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라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끝장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완전히까지 이제 뭐라 그럴까 완전히 이 테마에 젖어들 수 있는, 완전 너는 우리의 일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테마를 엮여서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거의 막바지에 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이런 농사회사들, 이런 농기계 관련 기업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농기계 관련주들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과거에 이제 이 자전거 테마 할 때, 뭐 고무회사가 올라갔어. 뭔데? 자전거 손잡이야. 네. 페인트 회사가 올라가서 뭔데? 자전거 길에 깔아야 될 이 자전거 도로에다가 칠할 페인트야. 아스팔트 회사가 뭔데? 자전거 길 깔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고무 회사가 올라가는 게 제일 황당했죠. 뭔데? 자전거 손잡이.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뭐 차인벨 뭔데? 그래 자동차 따릉이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부품이든 아니면 뭐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테마를 형성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면 영향이 있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상승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거의 끝물에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다. 또 뭐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지금 모두 다 비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적당한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상한가, 뭐 사람들을 꼬드기는 그런 형태죠. 지금 뭐 곡물 테마나 이런 것들도 막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도대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너무 빨리 올라간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어떤 일환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농사철이죠. 농사철이고 5월, 6월까지는 일단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면 의심하라.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은 우리가 주의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뭐 TY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일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려서 뭐 이미 매수해서 수익을 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생각했던 방향과 너무 다르게 움직인다라면 뭐 올라가서 좋을 건 뭐 나쁠 건 없겠죠. 좋긴 좋은데 약간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네요. 미국 증시가 일단은 FOMC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망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갈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려있겠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지켜지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지들이 사면 되는데 지들은 또 그냥 뭐 주가 빠질지 모른다 해가지고 금융투자 어제 같은 데도 뒤로 물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해주면서 기관들의 움직임도 같이 좀 끌어당기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자, 코스피 퍼가 반토막이 났지만 이 코스피 퍼가 무조건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감소할 거 생각되는 기업들은 지금 퍼가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퍼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뭐 주가와의 어떤 상관관계도 같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앞으로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퍼가 낮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실적이 줄어들 것이다. 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퍼가 낮더라도 나중에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기가 계속 떨어지게 될 테고요. 주가 흐름도 그다지 썩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는 상태에서 뭐 퍼가 이제 실적이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농기계까지 올라갔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나중에는 이제 뭐 다른 거 뭐가 오겠죠. 뭐 임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이런 게 올라갈 수도 있어. 뭔데? 그래도 농사 지을 터를 좀 임대해준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네들까지? 라는 생각이 들면 물론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얘네들까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과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테마가 끝물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가 아주 자신이 있던 투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인 커브와 슬라이더를 매일 연습하면서 그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투수 코치가 그것을 지켜보고는 투수를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너의 강점인 강속구를 먼저 완벽하게 연습을 한 뒤에 나머지 것들을 연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투수는 강속구를 연습하기 시작해서 그 해에 26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네가 일단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먼저 키워. 다른 거 그건 잘하니까 됐고 다른 거 먼저 할래.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는 거 그걸 먼저 키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건 뭐예요? 매수해 놓고 저점 매수가 자신 있어요? 그럼 그거 먼저 하세요. 지금 테마주 따라다니면서 막 나 저거 살래, 이거 살래, 그거 살래. 원래부터 그거 잘했던 거라면 그냥 그거 하세요. 그런데 원래부터 잘했던 게 아닌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나는 이제 기다려서 수익 내는 거 정말 잘하고 나는 가치 투자 잘하고 장기 투자 잘하는데 저쪽 보니까 수익이 막 나는 것 같아. 그럼 그쪽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웃대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하세요. 잘하는 거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겠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준, 그런 기초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모두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